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을 받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희 친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영이 세다고 합니다. 고모 할머니께서는 무속인이시고 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유가 신을 안 받아 무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몸이 허약하셨고 또한 귀신도 자주 보셨습니다. 예전 할머니 집은 우리 집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가면 할머니께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닌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 남는 3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는 한국전쟁 시절 할머니께서 어린 아버지를 업고 피난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던 도중에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할머니 혼자 엉뚱한 길로 빠지셨답니다. 눈앞에는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리 넓지 않았고 왠지 가로질러 가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정도 걸었으면 반대편이 나올 시점인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한 할머니는 업고 있던 우리 아버지의 뺨을 서너 대 정도 때리니 그때서야 정신이 들면서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로는 도깨비한테 홀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진짜냐고 물어보니 헛소리 하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신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는 꿈을 많이 꾸셨습니다. 꿈을 자꾸 어떤 여자가 처음 본 집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니 치부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니 무시하지 못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죄송하다면서 미련이 많이 남아서 저승으로 못 떠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서 길을 걷던 도중에 왠지 익숙한 집을 발견했는데 꿈에 나왔던 그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흉가였는데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집에 고무신 2짝이 어울리지 않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 신발을 가져와 태우고 잠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여자가 꿈에 나와 고맙다고 절을 한 뒤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모가 이야기해준 일화입니다. 고모는 아버지와 같이 미신을 싫어했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신 이야기나 미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만큼 싫어했죠. 여튼 그런 고모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 무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 들어가 점을 보려고 하는데 무당이 앉자마자 대뜸 하는 소리가 여기 뭐하러 왔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 일 이후로 고모도 점차 믿게 되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병이 대물림돼서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극복하고 계신 지 꽤 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억나는 이야기는 모두 말했습니다. 원래 더 미스테리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사실적으로 적으려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부분 몇 장면은 이야기에서 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패창고에서 놀았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였지. 왜냐면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모셔야 했거든. 시골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 강에서 빠가사리 잡아서 구워서 소금 찍어 먹어봤니? 어설픈 모닥불에 캔디바보다 작은 빠가사리라는 생선이 있어. 이놈이 왜 빠가사리냐면 잡히면 빠가빠가하는 소리를 내거든.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이 베이는 그런 생선이야. 아무튼 그 초딩들이 낚시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2마리 잡으면 구워서 소금을 찍고 5명이서 나눠 먹고 그랬지. 한 입이나 들여나.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어. 동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제시대 때 구리를 캐던 곳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냥 올려다봐도 폐광산에 흉측한 구멍이 보이곤 했지. 별로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뒷산이었는데
그곳에 우리는 박스떼기랑 푸대자루 같은 걸로 막사를 짓고 비밀기지라고 안에 들어가서 만화책도 보고 그랬지.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인지라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가슴이 아팠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발견했지.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2평 정도 되는 창고였어. 창고라기엔 그냥 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정도였지. 안에는 비료푸대니 지푸라기와 돌더미가 좀 쌓여 있었어. 그걸 발견한 건 친구 3명과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섬뜩하지만 그때는 폐가고 뭐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뭔가 우리들만의 비밀기지가 생겼다는 설레임 같은 게 있어서 마냥 좋았어. 돗자리 깔고 그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뭐가 그리 재미있던지. 어느 여름날이어서 호랑이 비라고 해가 떴는데 그 해 사이의 구름으로 비가 오는 이상한 날씨였지.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비가 그치고 몸도 쑤셔서 그 비밀기지 생각이 난 거야. 우린 비가 그친 찝찝한 날씨에 옷을 다 버려가면서 등산을 시작했지. 지금이라면 돈 주고 시켜도 그런 짓 안 할 텐데 왜 그랬는지. 기지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친구들은 먼저 갔고 나는 조금 뒤처지게 따라가다가 도착할 때쯤 친구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장난이지 하는 생각을 했지. 따라가 보니 그 친구 한 명이 기지를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기에 나도 그쪽을 쳐다봤지. 그랬더니 친구 한 놈이 기지 안쪽에서 까만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더라고. 난 뭐하냐고 소리치면서 쫓아갔지. 점점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가갈수록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 결국 그것이 뭔지 눈에 제대로 보였던 순간이었지. 친구가 까만 치마를 걸치고 훌라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물구나무 서서 긴 머리를 양쪽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거였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말이지. 까만 치마가 아니었던 거야.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아 뒤로 자빠지고 구르면서 멍하니 서 있는 친구한테 달려갔지. 친구는 울고 있었어. 울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오줌까지 싼 친구를 껴안고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오게 되었지. 내려오는 도중 안 보였던 친구 한 명이 자빠져 기절해 있는 걸 보니 나는 친구가 죽은 줄 알고 펑펑 울었어. 알고 보니 한 놈은 도망치다가 발목 삐끗하고 산에서 굴러서 도망을 못 치니까 공포감에 기절한 거였고 한 놈은 그거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딱딱히 굳은 거였지. 그 이후로 그쪽 산은 근처도 안 가게 되었어. 졸린 거 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도 도저히 무서워서 못 봤고 며칠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을 이용하기까지 했어. 아직까지 그 친구들과도 그 얘기는 차마 말도 못 꺼내고 있어. 옛날 추억을 얘기하면서 술자리를 할 때도 그 얘기만은 암묵적으로 금기어가 되었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게 남은 그 기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이니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처녀가 요절했을 때 제대로 무덤에 매장할 형편이 안 되거나 하면 도깨비 무덤이라고 작은 돌무덤에 매장하곤 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폐창고라고 생각했던 비밀기지가 그 도깨비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덤의 훼손을 막으려고 시멘트랑 지붕으로나마 막아준 거라 생각이 들어. 그때 본 그 여자는 귀신이었겠지. 일제시대 때 착취당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일까. 우리가 그렇게 뭣도 모르고 무덤에서 그렇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코지 같은 것도 없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지만 가끔씩 악몽이라도 꿀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